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김춘추 신라 7세기. 선덕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 642년, 신라는 큰 위기에 빠졌어요. 백제의 40여 개 성을 빼앗겼고 그 틈을 노려 고구려군도 쳐들어왔어요. 백제 장군 윤충은 대야성을 공격했어요. 대야성, 경상남도 합천에 있던 성으로 백제와 맞닿아 있었음. 대야성은 김풍석이 지키고 있었는데 백제군의 패해 가족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대야성 성주 김풍석은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백제군에게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김춘추는 넋을 잃고 온종일 기대서 있었어요. 김춘추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선덕여왕을 찾아갔어요. 폐하, 제가 고구려에 건너가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진 원한을 갚고자 하옵니다. 지금은 고구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요.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김춘추는 김유신을 찾아가 말했어요. 내게 위험이 닥치면 당신은 어찌하겠소?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땅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고맙소. 한결 마음이 든든하구려. 둘은 손가락을 베어 피로써 우정을 다짐했어요. 김춘추는 무슨 일이 있어도 60일 안에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고구려로 떠났지요. 김춘추는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위태로운 신라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지요. 고구려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르렀을 때 두사지라는 사람이 김춘추를 찾아왔어요. 푸른 배를 가져가십시오.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뜻이 참 갸륵하오. 고맙게 받겠소이다. 김춘추는 푸른 배를 가지고 고구려에 들어섰어요. 신라의 김춘추가 온다는 소식에 고구려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김춘추는 말솜씨가 좋은 데다 외교에 뛰어나 당나라까지 알려진 인물입니다. 게다가 왕족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직접 온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오. 결국 섭섭지 않게 대접해주되 김춘추의 행동을 하나하나 잘 살피기로 했지요. 김춘추가 도착하자 큰 잔치가 열렸어요. 보장왕이 김춘추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공은 어찌 이토록 먼 길을 오셨소? 지금 백제가 저희 신라를 짓밟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게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군사를 보내는 건 어렵지 않소. 다만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땅을 먼저 내놓는 게 순서 아니겠소? 김춘추가 그럴 뜻이 없음을 밝히자 보장왕 옆에 있던 연개소문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이놈! 우리가 수나라와 싸우는 틈에 너희 신라가 중령 서북쪽 땅을 가로채지 않았더냐? 때맞춰 보장왕이 잔치상을 뒤엎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지요. 당장 저자를 가둬놓고 잘 감시하라. 김춘추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덧 김유신과 약속한 60일이 다 지나갔어요. 그때 문득 두사지에게서 받은 푸른 배가 생각났어요. 옳지. 이걸로 목숨을 구해보자. 김춘추는 푸른 배를 몽땅 내주고 보장왕의 신하 선도회를 꿰는데 성공했어요. 선도회가 김춘추에게 귀옛말을 했어요. 고구려의 신화된 몸으로 그대를 풀어줄 수는 없소.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지요. 선도회는 별주부전을 들려주었어요.
거북에게 속아 용궁까지 따라간 토끼가 간을 빼놓고 다닌다고 꾀를 부려 육지로 도망쳐 나온다는 이야기였지요. 김춘추는 이야기의 속뜻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곧 이런 글을 써서 보장왕에게 올렸어요. 중령 서북쪽 땅은 본디 고구려의 땅입니다. 제가 신라로 돌아가면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장왕은 크게 기뻐했어요. 허허허, 전쟁도 하지 않고 땅을 되찾게 생겼구나. 60일이 지나도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틀림없이 고구려 놈들한테 붙들려 있는 게야. 김유신은 김춘추를 구해내기로 결심했어요. 김유신은 선덕여왕의 허락을 얻어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넜지요. 나를 따르라! 반드시 춘추공을 모셔올 것이다! 김유신이 한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보장왕은 김춘추를 풀어주었어요.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마당에 굳이 신라와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지. 김춘추는 국경을 넘어 신라 땅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몰아 재빨리 달아나며 한마디 했어요. 땅을 돌려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요. 목숨을 구하려고 그리 말했으나 지키지는 못하겠소. 춘추공 살아 돌아오셨군요. 장군, 나를 위해 정말로 군대를 움직이다니. 김춘추와 김유신은 뜨겁게 손을 맞잡았어요. 김춘추는 나중에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김춘추는 김유신과 더불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국 통일은 보지 못하고 66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김춘추 642년 대하성 전투 때 김춘추는 백제군에게 딸과 사위를 잃었어요. 김춘추는 백제에 복수하기로 다짐하고 고구려에 건너가 백제 군사를 청하기로 했어요. 김춘추는 60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김유신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가겠다고 했지요. 고구려로 향하던 김춘추에게 두사지가 푸른 배를 바쳤어요. 김춘추는 국경을 넘어가 보장왕을 만났어요. 하지만 군사를 보내달라는 부탁은 들어주지 않고 중령 서북쪽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김춘추는 그럴 뜻이 없다고 했다가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위기감을 느낀 김춘추는 고구려의 관리 선도회에게 푸른 배를 몽땅 주고 도움을 청했어요. 선도회는 별주부전을 들려주었는데 김춘추는 이야기의 속뜻을 금세 알아챘지요.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가게 되면 땅을 내놓겠다고 보장왕에게 약속했어요. 한편 60일이 지나도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향했어요. 전쟁을 원치 않았던 보장왕은 그제야 김춘추를 풀어줬지요. 신라 쪽으로 넘어온 김춘추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땅을 돌려주는 일은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니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했어요. 별주부전의 토끼처럼 김춘추도 꾀를 써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김춘추는 어떤 사람인가요?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신라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외교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어요. 군사를 청하러 고구려에 갔고 일본에도 다녀왔지요. 태종 무열왕이 된 김춘추는 659년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했고 당나라는 이듬해에 군사 13만 명을 보내왔어요. 태종 무열왕은 김유신에게 군사 5만을 주어 당나라군과 함께 백제를 치도록 했어요.
660년에 백제를 무너뜨렸지만 안타깝게도 삼국통일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선도에는 왜 별주부전을 들려주었나요? 고구려 관리인 선도에는 김춘추를 드러내놓고 도와줄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주부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위기에서 뜬금없이 웬 옛날 이야기냐고요? 거기에는 토끼가 꾀를 부려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났듯 김춘추도 같은 방법을 써보라는 권유가 담겨 있어요. 일단 위기를 벗어난 그때 가서 적절한 핑계를 찾으면 된다는 귀띔이었지요. 김춘추는 별주부전에 담긴 지혜를 잘 활용해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호랑이 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김춘추는 딸과 사위의 원수인 백제를 치기 위해 또 다른 적국인 고구려로 건너가지요. 하지만 도움을 받기는커녕 중령 서북쪽 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결국에는 감금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김춘추는 제 발로 찾아간 호랑이 굴에서 자칫하면 호랑이 먹이가 될 처지에 놓였지요. 그래도 김춘추는 허둥대지 않고 선도회를 꿰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냈어요. 김춘추의 두둑한 배짱과 위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돋보이는 이야기예요. 김춘추와 김유신은 어떤 관계였나요? 김춘추와 김유신은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사이로 둘 사이의 의리도 두터웠지요. 김춘추가 떠날 때 김유신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고구려를 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유신의 약속은 김춘추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춘추 뒤에 김유신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고구려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했어요. 만에 하나 자신이 적국에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김춘추는 당당하게 고구려로 떠났던 거예요. 김춘추는 왜 푸른배를 받아두었을까요? 두사지가 내민 푸른배는 이른바 비상물품이에요. 군사를 요청하러 가는 김춘추에게 그게 무슨 소용일까 싶지만 나중에 김춘추가 위기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요. 적국인 고구려 한복판에서 김춘추가 위기에 빠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두사지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푸른 배를 주었고 김춘추도 요긴하게 쓰일 거라는 생각으로 받아두지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위기에 빠져도 침착하게 지혜를 발휘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10분 활용하면 빠져나올 구멍이 보이는 법이에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태종 무열왕릉비. 태종 무열왕릉 앞에 있는 화강암 비석이에요. 비문은 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이 썼다고 해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받침돌은 거북 모양이고 머릿돌에는 용 모양을 새겼어요. 이런 비석 양식이 신라에 나타난 것은 무열왕릉비가 최초라고 해요. 비석 중앙에 태종 무열 대왕지비라고 무덤 주인을 분명히 새겨놓았어요. 태종 무열왕릉. 경상북도 경주시 서약동에 있어요. 능 주위에는 거대한 자연 속으로 만든 둘레석, 호석이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무열왕릉은 신라의 왕릉 가운데 주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에요. 통일신라의 다른 무덤에 비해 무덤 장식은 소박한 편이에요. 562년 신라 대가야 정복. 568년 신라 황초령 마을령 진흥왕 순수비 세움. 612년 고구려 을지문덕 살수 대첩.
신라 제27대 선덕 632년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왕이 오름 654년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 왕위 오름 676년 신라 삼국통일 새 신령의 도움을 받은 김유신 신라 7세기 신라 진평왕 때의 일이에요. 김서연이 아들을 얻었는데 신기하게도 아이의 등에 7개의 별이 뚜렷했어요.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분명해. 김서연은 기뻐하며 아이 이름을 유신이라 지었어요. 김유신은 남달리 영리했어요. 무술에도 뛰어나 15살에는 화랑이 되고 18살에는 화랑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지요. 김유신은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한테 늘 시달리고 있어. 신라를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로 키워야 해. 어느 날 백석이란 낭도가 김유신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고구려와 백제 지리에 원합니다. 저와 함께 두 나라를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김유신은 귀가 솔깃했어요. 간단히 짐을 꾸려 백석을 따라 나섰지요. 적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법. 이번 여행은 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이지요. 제가 곁을 내내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잠시 쉬고 있는데 저만치의 아름다운 두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호젓한 산길에 웬 여인들일까? 김유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두 여인은 거리를 두고 쫓아오더니 어느새 김유신 앞에 서서 공손히 물었어요. 저희는 여자들 뿐인지라 함께 가도 괜찮을는지요? 물론이지요. 밤길은 여인들에게 위험합니다. 일행이 고라천이란 곳에 다다랐을 때 또 한 여인이 나타나 김유신을 뒤따라왔어요. 앞서 두 여인과는 잘 아는 사이인 듯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백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인들은 김유신을 따로 불러냈어요. 고마워서 과일이라도 대접하려고요. 그중 한 여인이 나지막히 말했어요. 공자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숲속으로 따라오십시오. 김유신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인들을 따라갔지요. 얼마쯤 숲길을 걸어갔을까요? 갑자기 안개가 자욱이 앞을 가리더니 세 여인이 눈부신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나라 땅을 지키는 신령으로 위험에 처한 공자님을 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위험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석이란 자는 적국이 보낸 사람입니다. 발걸음을 돌려 급히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김유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러고는 날이 밝자마자 백석을 불러 말했지요. 중요한 것을 빼놓고 와서 신라로 돌아가야겠네. 발길을 돌릴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없으면 적국에 들어가도 헛걸음이 될 걸세. 백석이 얼굴을 살짝 찌푸리는 것을 김유신의 날카로운 눈길은 놓치지 않았어요. 신라로 돌아오자 김유신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저자를 붙잡아 꿇어 앉혀라. 백석은 금세 밧줄에 꽁꽁 묶였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김유신의 호통에 백석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젠 틀렸구나 하고 생각하는 듯 했지요.
사실 저는 고구려 사람입니다. 유신공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날 잡아오라고 시킨 것이냐? 백석은 체념한 듯 술술 털어놓았어요. 고구려에 추남이란 용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점괘가 딱딱 맞아 왕의 믿음이 두터웠지요. 그런데 한 번은 나라에 회개한 일이 생겨 왕이 추남에게 까닭을 물었는데 왕비 탓이라고 해서 왕이 크게 노했습니다. 왕은 추남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왕이 죽은 쥐 한 마리를 상자에 감추고 물었지요. 여기 무엇이 들었느냐? 틀리면 목을 벨 것이다. 그 속에는 쥐가 8마리 들었나이다. 왕은 틀렸다고 하면서 추남을 베어버렸습니다. 추남은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아, 이렇게 억울할 수가. 내 다음 생에는 신라의 장군으로 태어나 고구려를 치리라. 그런데 추남이 죽고 나서 상자를 열어보니 죽은 쥐의 뱃속에 새끼 7이 들어있었습니다. 추남이 죽던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추남의 넋이 유신공의 어머니 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내가 태어났으니 추남이 다시 태어난 거라 생각했겠군. 김유신은 어찌된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예, 왕은 추남의 저주대로 될까봐 유신공을 고구려로 잡아와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라로 보내 공을 데려오라 한 거지요. 김유신은 단칼에 백석의 목을 쳤어요. 나를 속이고 또 죽이려 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 김유신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자기를 도와준 새 신령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신령들이 호련히 모습을 나타냈어요. 신라의 앞날이 그대에게 달렸음을 잊지 마시오. 명심하여 나라를 지키는데 온 힘을 바치겠나이다. 김유신은 새 신령 앞에 거듭거듭 다짐했지요. 김유신은 새 신령에게 약속한 대로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어요. 태종 무열왕 때는 당나라군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에 이르게 했고, 문무왕 때는 백발을 휘날리며 고구려 정벌을 도왔지요. 김유신은 신라 최고의 장수로 이름을 날렸으며 삼국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답니다. 새 신령의 도움을 받은 김유신은 김서연과 만명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김서연은 가야 왕족의 후손이고 만명 부인은 신라 왕족이었어요. 일찌감치 뛰어난 자질을 보여 18살에 화랑의 우두머리가 된 김유신은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리는 신라의 앞날을 몹시 걱정했어요.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백석이란 자가 다가와 고구려를 정탐하고 돌아오자고 했지요. 김유신이 백석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새 여인이 뒤따라왔어요. 새 여인은 백석 몰래 김유신을 불러내더니 자신들이 내림, 혈례, 고라를 지키는 신령임을 밝혔어요. 또 백석은 적국의 첩자로 김유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지요. 김유신은 핑계를 대고 신라로 돌아온 뒤 백석을 잡아 자백을 받았어요. 고구려 왕은 자신의 오해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점쟁이가 김유신으로 환생했다고 믿고 김유신이 복수하러 오기 전에 꿰어내 죽이려 했다는 것이지요. 김유신은 백석을 처형하고 나서 새 신령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새 신령이 나타나 신라의 앞날을 김유신에게 부탁했고 김유신은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지요.
김유신은 더욱더 심신수련에 힘써 신라 최고의 장수가 되었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온 힘을 바쳤답니다. 가야 출신은 출세하기가 힘들었나요? 김유신은 살아서는 삼국 통일의 1등 공신이요 죽어서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의 이름으로 삼국유사 곳곳에 등장해요. 골품제라는 뿌리 깊은 신분제도가 지배하던 신라 사회에서 가야 출신인 김유신이 이토록 크게 이름을 남긴 것은 남다른 노력 덕분이에요.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신라 왕족인 김춘추와 자기 여동생을 혼인시켰어요. 선덕여왕 때는 여자가 왕이라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비담과 염종을 제압하여 왕의 신임을 얻었지요. 김유신은 왜 존경받았나요? 김유신은 의리를 지킬 줄 알았어요. 김춘추가 적국 고구려에 들어갈 때 김유신은 무슨 일이 생기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겠노라고 다짐했고 실제로도 군사들을 움직였어요. 백제정벌 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꼬투리를 잡아 신라 장수 김문영을 죽이려 하자 김유신은 그의 목을 베려거든 먼저 신라군과 싸움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며 칼을 빼들었어요. 백발이 되어서도 전쟁터를 떠나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앞장서서 군대를 이끄는 모범을 보여 두루두루 존경을 받았지요. 김유신의 업적은 무엇인가요? 김유신은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629년 낭비성 전투에서는 고구려 장수의 목을 베어 이름을 날렸고 644년에는 백제 가예성 등 7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어요. 647년에는 비담과 염종의 반란군을 진압했고 그해 가을에는 신라에 쳐들어온 백제군을 물리쳤어요. 648년에는 백제의 대량주를 공격하여 손에 넣었고 이듬해에는 도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요. 김유신은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고 그 뒤에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삼국 통일을 이뤄냈어요. 신화적 분위기가 짙은 이야기. 예전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이 도와준다고도 했지요. 김유신이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예요.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죽어서는 호국신이 되었다는 김유신 이야기는 신화적인 분위기가 매우 짙어요. 새 신령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김유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라 땅을 지키는 새 신령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령이 왜 여자냐고요? 본디 하늘과 땅을 각각 남성과 여성에 견주던 관념에 따르면 땅을 지키는 신은 여성이라야 더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새 신령이 나타나 도와주었다는 것은 김유신이 그만큼 나라의 중요한 인물임을 말해주는 거지요. 추남이란 존재가 뜻하는 것은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신라의 장군으로 환생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했대요. 신라와 고구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새 신령은 신라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애쓰고 추남은 중후심 때문에 고구려의 멸망을 간절히 바라요. 그 둘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에 김유신이란 인물이 있지요. 한쪽은 신라가 잘 되도록 돕고 한쪽은 고구려가 망하도록 부추긴다면 결과적으로 신라가 번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김유신 묘.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에 있어요. 673년에 김유신이 죽자 문무왕은 삼국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후하게 장사 지냈어요. 또 공적을 새긴 비를 세우고 사람을 두어 무덤을 지키도록 했지요. 김유신묘는 왕릉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12지 신상을 새긴 둘레돌을 세워 무덤을 장식했어요.
길상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사당으로 조선 철종 때부터 이곳에 김유신의 영정을 모셔왔어요. 영정은 군복을 갖춰 입은 김유신이 큰 칼을 옆에 찬 모습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문을 닫았다가 그 뒤 김유신 후손의 노력으로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595년 신라 김유신 태어난 612년 신라 김유신 국선이 됨 647년 신라 비단 염종의 난 654년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 왕위 오름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 삼국 통일